예, 김영배입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이제 인사청문회 요청안 왔을 때 회의했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정책과 자질을 검증해서 국무위원으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국민적으로 검증하는 게 오늘 인사청문회 핵심적인 목표일 텐데 지금 야당 우리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나 아니면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게 개인 가족이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실제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충분히 해명이 가능한데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부풀리려고 하는 데만 집중돼 있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청문회장에서 관련해서 장관 후보자가 직접 해명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증인 협상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증인을 채택한 전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증인은 채택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오늘 충분하게 저는 소명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참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자료 수집을 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사생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주거 침입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드신 배우자께서 혼자 계신 집에 3명이나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한동훈 전 장관의 경우도 보면은 언론하고 이렇게 사생활 침해라든지 주거 침입 이런 걸로 보니까 고발도 하시고 막 했던 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개인 사생활 공간에 대해서 아무리 공적인 어떤 목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공적으로 이익을 달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과정을 거쳐야 정당성을 부여받는다는 것은 지난 과정에서도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일관되게 주장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뭐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전혀 본인의 동의도 안 받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사생활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게 되면 형법 319조, 320조에 보면은 주거 침입을 하게 되면은 형법으로 의율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법적 다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그런 법의 정신을 잘 존중해서 최대한 이 인사청문회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이 되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상식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는 것이 저는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외교안보 사안이 너무 위중한 상황이고 관세 협상을 비롯한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모범을 좀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후보자께서는 적극적으로 좀 소명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협력은 하셔야 된다는 말씀도 저도. 예. 김경호 의원님. 예, 저도 의사진행 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당 간사이시고 존경하는 우리 김영배 의원님께서 정책 쪽에 집중을 해서 해야지 뭐 사생활 관련된 거를 너무 이렇게 하는 게 좀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자료 관련 요구를 보니까 저희 당에서만 한 게 아니라 우리 김영배 의원님께서도 쌀 직불금 수령 내역부터 해서 우리 조정식 의원님도 소유 차량 과태료 뭐 하여간 부동산 거래 내역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자료를 요구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당 의원님들께서 제출을 요구한 자료도 사실은 제출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본인 동의가 안 돼서 그렇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소한 물론 가족 중에 뭐 아드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본인이 안 하겠다 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본인이 동의하면 되는 자료들은 기본적인 건 좀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이번에는 청문회를 뭐 정책 쪽에 집중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2023년에 있었던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용호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그렇고 그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항의해서 뭐 1시간여 파행된 적도 있고 그때 간사이셨던 우리 존경하는 이용선 의원님께서는 정말 협조가 지나치게 안 되고 있고 이런 식의 자료 협조라면 사실 이거는 봉쇄하는 게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물론 뭐 여야가 바뀌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들까지는 뭐 이래저래 말하는 게 지나치다 하더라도 본인이 동의하면 낼 수 있는 자료는 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이재정 의원님.
네, 위원장님께 좀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김영배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후보자가 거주하는 집입니다. 평소에는 후보자가 국회 활동을 위해서 사실은 배우자 혼자 있는 집입니다. 그 집 안에 CCTV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온전히 사적인 공간입니다. 담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CCTV에 촬영된 내용을 보면요. 사적인 공간에 무단 침입한 거예요. 이건 제가 율사이기도 하지만 형법상 주거 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니까 3명이에요. 이러면 다중이에요. 그 배우자가 홀로 집안에서 느꼈던 공포, 전 상상이 됩니다. 물론 사생활 검증이라는 영역이 사실은 도덕성 검증이라는 공적인 영역과 어떻게 구분되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줄로 알고 현지 제도에 대해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고민이 있겠지만 이거는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네. 이와 같은 것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 제가 보건대 이제 여기만 가신 게 아니라 뭐 명함을 주고 인근을, 제 표현으로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들쑤시고 다니다시피 합니다. 이거는, 후보자가 사는 또 후보자의 가족이 영위하고 있는 온전한 사생활의 공간까지 이러한 후보자 검증이라는 이유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어떤 의원실에서 파견된 것인지는 인접 기관에 방문하면서 이렇게 소통된 내용을 통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 당사 위원님께서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지적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자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권한을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계 내에서 정당하게 행사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와 같은 방식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주의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현 의원님. 예. 예, 울산 남구을 출신의 김기현 의원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뭐 정동영 후보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서 모든 이번 인사청문 대상자들이 청문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문회를 하기로 작심한 것 같다. 이거는 누군가가 상부 컨트롤타워에서 오다가 내려간 것이다. 그냥 자료 제출은 하지 말고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고 말해놓고 그날 하루만 버티면 된다. 무조건 다수당이니까 통과시킨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국민을 완전히 우롱하는 처사다. 그래서 청문회가 아니라 불문회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수당이 횡포를 부리면서 막가파식으로 니들이 어쩔 건데라는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인사청문회 제도를 완전히 껍데기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국민들 보실 때 이렇게 오만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 과연 집권당의 모습으로서 적절할 것인지 하는 지적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결국 국민들께서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집권당이 되시고 난 다음에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의 우리 간사, 존경하는 김영배 간사님도 그러시고 많은 위원들이 태도가 싹 바뀌신 것 같아서 180도 바뀐 것 같아서 참 의아합니다. 국무위원 후보는 도덕성과 그리고 자질 능력을 다 구비해야 되는 것이고 많은 국민들은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도둑질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장관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불법으로 농지를 막 취득해서 전용하는 사람이 장관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국민들이 그러면 법을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도덕성에 대한 검증은 매우 정밀하고 철저하게 진행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제가 정의 신청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농지의 전 소유자, 그 위장 전입 의혹을 받고 있는 그 전 소유자인 박홍주에 대해서 정의 신청했는데 민주당이 다 거절했습니다. 배우자 민혜경 씨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왜 민혜경 씨가 이 주소지가 되어 있느냐, 관계가 어떠냐, 자료 제출했는데 1절 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정인으로라도 불러야 되겠다는데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자료 제출도 왜 주소지가 전 소유자와 같은 곳에 되어 있느냐, 박홍주인 전 소유자와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전기세나 수도세 내는 자료를 내라 했더니 전부 다 거절을 했습니다. 계약서, 매매 계약서도 거절을 했습니다. 중도금 지불 내역과 실제 거래 내용 영수증도 제출하는데 거절했습니다. 아니 이래 놔놓고서 인사청문을 하겠다는 거 이게 무슨 인사청문회가 불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께서는 이런 자료 미제출에서 엄격하게 꾸짖으시고 자료 제출 요구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계약서를 못 내겠다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청문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리고 정인 참고인 채택 안 된 사람들 지금이라도 본인 동의 받아서 출석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또 최근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2배가 넘는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을 공약으로 상법 개정까지 단행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해 나가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 또한 코스피 지수에 본인 월급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